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연휴 맨 끝자락이면서 571돌 한글날입니다. 법정 공휴일이죠.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서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연결해서 한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이번 연휴에 영화관에서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영화관에서 사 먹는 간식은 유독 달고 짜고 자극적이죠. 서울시가 국내 3대 영화관에서 파는 간식의 영양 표시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은 나트륨과 당분이 얼마나 들었고 열량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먹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간식 사 먹을 때마다 영양 성분 한 번씩 살펴보시죠. 메간 트레이너가 함께 부른 마이클 부블레의 썸데이 띄워드리면서 2017년 10월 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오늘은 1446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1년이 되는 571돌 한글날입니다. 잠시 뒤 10시부터는 한글날 경축식이 열리는데요. 특히 올해는 한글날 경축식 최초로 경축식 식순을 우리말로 바꿔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개식을 여는 말, 그리고 애국가 제창은 애국가 다 함께 부르기, 경축사는 축하 말씀, 폐식은 닫는 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긴 하죠. 오늘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와 함께 오늘날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들이 쉽고 즐겁게 한글을 쓰도록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또 한글문화연대 대표로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한글날을 맞는 기분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요맘때도 바쁘시기도 하고요. 네. 어떤가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한글에 대한 사회 인식이라는 게 좀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네, 한글날이 2013년부터 이제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어서 맡고 있는데요. 예. 해가 갈수록 우리말과 한글에 대한 국민들의 소중하다, 다시 내 주변의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경험들은 상당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글날이 공휴일이 되어서 국민들이 다 이걸 인식하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한글 전용이 우리 헌법 정신에 맞는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요인이다라는 것을 좀 판결을 내렸었는데 그런 점들은 더욱더 법적으로도 한글의 지위를 정확하게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예. 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공휴일로 지정되다 보니까 오늘이 한글날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는 그렇죠. 됐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 같은 것을 찾아보니까 쉬운 네네. 말을 쓰면 삶의 질이 나아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권리들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 관련된 말들, 예. 삶의 보장이죠, 보장. 정말 생명의 보장인데 그런 말들을 쉬운 말로 써야만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도 꾸준히 주장을 했었고 이제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바꾸자라고 했던 말이 AED, 자동 제세동기 이렇게 되어 있었던 심장 충격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들이 일단 심장 충격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관리의 문제까지도 쉬운 말을 써야 어떤 그런 학력 차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죠. 확실히 한 번 들었을 때 그 한자어나 외래어로 된 것보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AED, 그렇죠. 자동 제세동기 처음엔 이게 뭔가 해서 정체를 좀 알 수 없죠. 찾아보곤 했는데 심장 충격기 이러면은 알아듣기가 쉽고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게 많잖아요. 그 주변에 스크린 도어,
그리고 뭐 예, 예. 핸드레일 이런 것도 있고. 예. 지하철에서도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사용돼요. 지금도 지하철에 보면은 비상호출 응급전화하는 거를 이머전시라고 그 영어로만 표기해 놓고 있거든요. 그건 정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예를 들면 뭐 싱크홀 이런 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땅 꺼짐 현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 언론에서도 아직까지도 싱크홀 자꾸 이런 이야기를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이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은 의사소통할 때 뭐 세대라든지 계층 사이의 거리감도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은 별 생각 없이 쓰는 외래어 한자어가 이렇게 많다는 생각이 또 이렇게 또 오늘을 들어서 더 많이 드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단어만큼은 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 그 블라인드 채용 같은 말은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 뭐 블라인드는 보통 이제 영어 좀 쓰는 사람들은 이제 시각장애인을 지칭하는 그런 말인데, 좀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건데, 정확하게 균등 가림 채용 이런 식으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좀 밝혀주는 게 오히려 좋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무슨 관심 끌기 식의 이름을 붙여서 자꾸 부르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제대로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그 영어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좀 뭔가 상실감을 느끼게 하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잠시 그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좀 우리말로 바꾼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정보를 가리고 그 채용을 하는 거니까 정보 가림 채용. 아하. 또는 목적으로 본다면은 그 채용 기회를 균등하게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는 기회 균등 채용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블라인드 채용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좀 걸슬리는 게 많으시죠? 네,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요. 또 하나 뭐 생각나는 거 지금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그러니까 한자어로 되어 있는 말 가운데도 뭐 포괄숙과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포괄식과제. 예, 그런 말 자주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질환별 의료비 정찰제 같은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그 의료비를 받는 그런 정책인데 의료비 정찰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포괄숙과제라고 부르는 거죠. 보험 쪽의 어떤 그런 용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이제 국민들이 그냥 그런 말 앞에서 그냥 주눅드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포괄숙과제.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도 쉽게 쓰는 말이고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었는데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쉽게 바꿔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써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말은 습관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입에 한 번 배면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한글을 보면은 뭐 인터넷, SNS, 스마트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도무지 저조차도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많아서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세대들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세대 사이에 이제 의사소통에 단절이 생기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떤 한때 유행처럼 아이들에게 이제 유행처럼 그때의 어떤 또래 언어로 그렇게 막 흘러지나가는 말들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들 중에는 또 어찌 보면은 우리말의 새로운 어떤 낱말 역할을 해주는 그런 풍부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말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밀당 이런 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가성비 이런 말을 이제 어린아이들이 만들어내는데. 밀고 당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말들은 또 어찌 보면은, 우리 그 국어의 새로운 낱말을 또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새 말을 만드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저는 우리 국어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한글을 뭐 학생들이 속된 말로 파괴한다는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오래됐죠. 옛날에는 그게 후반에도 그랬고, 예, 한 교실 안에서 그게 갇혀 있었다면 예. 지금은 이제 전화기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빨리 퍼지니까 더 좀 뭔가 이렇게 부추겨지는 그런 예. 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으니까 그때만의 그런 유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또 한글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르쳐주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겠군요. 그렇죠. 예, 그런 교육을 좀 더 저는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한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기 능력 이런 걸 키워주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른들 얘기를 해보면요. 신문, 뉴스 만드는 사람들 다 어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뭐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도 그렇고요. 아까 앞서 몇 가지 설명해 주셨지만 뭐 지금 생각나는 단어 제가 몇 개 읊어보면요. 뉴딜 정책, 뭐 리모델링 사업, 잠 매치, 인프라 뭐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외국어를 그냥 남용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위험이라는 말도 리스크라고 그냥 다 쓰고 있거든요. 그 참 문제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고쳐달라고 지적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잘 안 되나요? 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그 공공부문, 특히 이제 정부에서 쓰는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어기본법에서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와 문장을 사용해라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한글로 써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면이 큰 것 같습니다. 예,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가끔은 아예 영어 단어만 써져 있을 때도 있고 한글 옆에다 표기하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한글 옆에다가 괄호 속에 영어로 집어넣어서 마치 무슨 영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는 보도자료들도 있어요. 들쭉날쭉한데 이런 것들도 좀 통일되고 한글 중심의 좀 그런 보도자료를 내줬으면 좋겠네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보도자료들 저희가 매년 분석하는데 석 달치 한 3,000건 정도 분석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런 영문 뭐 그냥 영문을 갖다가 로마자를 그대로 본문에 드러낸 게 뭐 보도자료 한 건에 한 3번 꼴 나타나요. 그래서 좀 문제가 큰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외국어 남용도 한 7번 정도 그렇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예. 정부에서 오늘 잠시 뒤에 한글날 뭐 경축 행사도 하는데 정부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고쳐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우선 뭐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언어는 인권이다라는 책을 또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글날을 맞아서 언어와 인권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건지 우리 라디오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세종대왕께서도 한글을 창제하신 목적을 그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서 한글을 만드신 건데 말과 글이라는 게 이제 자기 뜻을 펼 수 있는 기본적인 연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뜻을 펴려면은 뭔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말과 글이라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국민의 권리, 생명 안전, 재산, 뭐 의무, 뭐 이런 쪽에 전부 다 관계된 게 말과 글이기 때문에 어떤 말과 글을 쓰느냐가 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국가와 국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그런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는 그런 어떤 그 국어 사용 이것이 국민의 그 전반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질을 높여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어떤 기본권들과 참정권 이런 모든 면에서 언어는 바로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점을 이제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서은철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분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1급하고 2급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데 거의 실비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대중교통 요금의 대략 한 20% 정도요? 우리 장애인 분들께서는 혼자서 어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동시켜드리는데 각별하게 주의해야 될 것은 과속방지턱 같은 걸 넘게 되면은 살짝 넘고 서행해야 된다는 거. 집에 아무도 없거나 그러면은 동행이라든지 보호자분이 없을 때는 집 안에까지 데려다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 고객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장애인 콜택시가 수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대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충을 하셔서 장애인 콜택시를 많이 확보를 하시면은 우리 고객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 콜택시는 전화로 1588-4388이나 전화하시면 이제 콜센터 상담원 분들이 응대를 하고요. 언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라든지 인터넷, 스마트폰에 앱을 이용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고 계시는 서은철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방금 한글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콜택시도 우리말로 바꾸면은 뭐가 좋을까 잠시 생각을 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좀 했네요. 서은철님 사연 들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특수한 택시만의 또 지킬 점도 있고요. 배려할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 이거 많이 활용들 하시는데 우리가 이 택시 지나갈 때 좀 천천히 간다고 무리해서 추월하거나 빵빵거리지 말고 좀 천천히 기다리는 여유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연 보내주신 서은철님께는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로라 피지의 어텀 리브스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소식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김동익 도시재생과 재생사업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인데요. 예. 많이 들어본 말 같기도 하고 조금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합니다. 예.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군이 세태 진단 및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을 분석하고 도시재생 역량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의 특성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세부 계획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지역들은 도시재생 누질 등의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및 기금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전략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경기도가 쇠퇴 진단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 현황 파악이 됐겠네요. 어땠습니까?
저희는 이제 현재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는 전국 세태 지역이 한 2,300개 읍면동이 됩니다. 예. 그 중에서 232개소가 경기도에 소재해서 전국의 한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태 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는 한 450만 명으로 부산시보다 많은 인구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또 경기도는 총 553개 읍면 중 세태 지역 수가 2015년도에는 212개소에서 2016년도에는 232개소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300개소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역시 뭐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럼 반대로 경기도 내 도시재생 전략계획 또 활성화 지역이 지정된 곳은 몇 곳 정도나 됐습니까? 예, 현재 경기도는 한 11개 시에서 전략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전략계획이 승인된 곳은 부천, 평택, 성남, 안양 4개 시, 의왕, 포천 2개 시는 검토 중이며 수원, 고양, 용인, 광주, 군포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38개소로 부천 7개소, 평택 7개소, 성남 17개소, 안양 7개소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빠른 행정 처리로 전략 활성화 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도시재생 사업 종류를 좀 들어봐야겠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에서는 도시재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도 최초로 도시재생 사업을 자체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 2곳을 선정하였고 2018년부터 5개년간 개수당 100억 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2016년도 5월 20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주민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1,400명이 수료하였고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컨설팅을 시행하여 모든 시군이 도시재생에서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수원, 성남, 부천 3개시 4개소로 2016년도 국가공무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가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많은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예, 경기도가 열심히 사업 추진을 하더라도 경기도민분들이 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듣고 계신 경기도민분들께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경기도는 그 시군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이 우수 사례 발굴에 앞장서 타시도의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정책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주민들이 사라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내 동네 내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익 도시재생과 재생사업팀장이었습니다. 리 라이언의 When I Think of You 듣고요. 인천광역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You're my past, my future, my own.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광역시가 인천의 첫 관광 호텔인 올림포스 호텔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경인전철 인천역 근처인 중구 항동의 올림포스 호텔 부지와 건축물을 자산으로 취득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림포스 호텔을 시 소유 땅과 맞교환하기 위해 호텔 소유주인 파라다이스 그룹과 협의에 나선 건데요. 인천시는 파라다이스 측과 최근 이와 관련한 첫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올림포스 호텔과 호텔 부지를 맞교환할 땅으로 영종도 리단시티 내 인천경제청 소유 부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림포스 호텔이 가진 근현대의 역사적 공간 특성을 미래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인천시의 이번 시도가 성과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림포스 호텔 취득에 나선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올림포스 호텔이 가진 근현대의 역사적 가치를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포스 호텔 자리는 한국 전쟁 때 소실된 개항기 영국 영사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1965년 개관한 올림포스 호텔은 인천 최초의 관광 호텔이자 한때 인천을 방문한 귀빈들이 어김없이 이용한 인천의 대표 호텔이었기도 했는데요. 1967년도엔 국내 첫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호텔 건립 당시 설치된 인천 제1호 엘리베이터는 현재까지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연이 있는 호텔이었군요. 그럼 이렇게 의미가 있는 호텔이 한때 영업이 중단될 뻔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림포스 호텔은 지난 2015년 말 파라다이스 측이 영업 중단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지역사회의 반대가 거세게 일자 철회한 바 있습니다. 예. 올림포스 호텔 확보를 추진하는 인천시는 이 호텔을 취득하면 인천 내항 18부두와 인천역, 인천 차이나타운 등과 연계한 역사 문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측은 영업난으로 점점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호텔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셈인데요. 인천시의 이번 맞교환 계획이 성사된다면 올림포스 호텔이 지역의 소중한 공공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달 하순에 예정돼 있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오는 2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예.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인데요. 인천시는 특히 국토위 관련 현안이 많은 만큼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국토위 소속 31명 여야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이미 지난달부터 인천시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토위 소속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풀리지 않는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따지고 물을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아마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계속해서 출근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현안들이 이번 국감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최근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SNS 글로 촉발된 송도국제도시 6809 개발이익 환수 논란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이미 인천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기도 합니다.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 간 갈등으로 인한 송도국제 업무지구 개발 지연 사태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검단 스마트시티와 미단시티 개발 무산, 월미은하레이의 실패,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의 무산과 중단, 지연의 원인을 규명해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는 국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예, 지적할 것은 지적을 받고 고칠 건 고쳐야겠죠. 자,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인천 중소기업 청년복지 프로젝트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인천시는 중소기업 근무 만족도를 높여 조기 퇴사를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 중소기업에 취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연봉 3천만 원 미만의 청년 근로자입니다. 청년 근로자는 취업 첫 해에 인천시로부터 지원 카드를 발급받아서 연간 120만 원 한도 안에서 건강관리와 자기개발, 레저 취미 활동에 이번 지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천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토토의 아프리카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벌써부터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 마음 편하게 보내시면서 내일을 위한 준비운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